서정함의 시사주민에서는 2021년을 마무리하며 강원 CBS 송년 특집 2022 대선 주자에게 바란다를 준비했습니다. 강원도의 현안을 진단하고 고민해서 더 나은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대선 주자들에게 제언을 해보는 시간 이번 일주일 동안 가져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재수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이시자 우리 춘천시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송년 특집 2022 대선 주자에게 바란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도민을 대표해서 나오신 우리 이재수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장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한창 대선 레이스가 막 한창이잖아요. 우리 여야 주자들 어떻습니까? 대선이 원래 블랙홀과 같죠. 네. 모든 지역 이슈들을 다 빨아들이고 네. 그래서 지역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막 얘기해도 할 얘기 참 많은데 네. 귀 기울여주는 언론이 없네요. 네. 아니, 또 저희가 귀 기울여줍니다. 시민들도 도민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지역 얘기는 좀 다음에 듣자. 지금 일단 대선에 집중하고 싶겠죠. 또 대선이 재밌어요. 네. 생각보다 사람들 흥도 불러오고 또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이슈들이 매일 생산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도민들이 넋을 놓고 아마 대선 레이스를 지켜볼 텐데 그래도 그 와중에 우리 강원도민들이 대선을 통해서 뭘 챙겨야지 우리가 진짜 요구할 건 뭔지 늘 이렇게 저장하고 있다가 네. 필요한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잠시 기회를 주시면 네. 대선 후보에게 드리고 싶은 말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그 선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비상적 상황이어서 네. 일상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운 것들 요구할 힘이 생겨버리고 네. 또 대선 후보들은 평소에는 이것저것 고려하느라고 또 여러 또 객관성과 합리성을 진단하느라고 그 지역에 있는 현안들을 쉽게 받기 어렵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네. 이 대선이라고 한 시기에는 뭐 그런 것들 다 고려하다 보면 그냥 지나쳐버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일단 선뜻 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럴 때가 또 지역에서는 기회가 아닌가 싶기도 네. 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강원도에서 제가 뭐 춘천시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으면 시장으로서 필요한 얘기 많이 하겠지만 네.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강원도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자면 네. 그동안 강원도 하면 여러 그 이야기들 중에 대체로 이제 SOC에 대한 욕구가 많았어요. 네, 소시 얘기 그래서 많이 하시죠. 네. 그 철도를 어떻게 놔달라, 도로를 어떻게 연결해 달라, 그것이 주된 대통령 후보나 또 중앙정부에 대한 기묘한 건의가 있을 때마다 일관되게 그런 요구를 해왔는데 네.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번엔 접근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강원도가 갖고 있는 그 특장 중에 하나가 강원도엔 산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또 강원도엔 바다가 있잖아요. 네. 이 바다와 산과 바다를 여하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자원으로 보고로 우리가 삼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강원도민이 밥 먹고 살 방법은 없을까? 그것도 산을 자원화하는 네. 산이 70%, 73%인데 강원도에 70%가 넘을 텐데요. 거의 아마 80%라 그래요. 강원도의 80%가 산인데 이 산을 그냥 자원화하지 않는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네. 강원도는 이게 재산이거든요. 네. 우리의 자원이고. 그래서 산을 단순하게 보는 것으로 또 경관으로만 여길 게 아니고 이것을 자원화해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이거로 강원도민들이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미래를 꿈꾸고 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해왔어요. 그래서 네. 이번 기회에 네. 그런 SOC는 늘 해오던 얘기니까 네. 그거 말고 네. 정말 이 산을 자원화하는 것과 또 바다 이미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자원들
기획이 돼 있습니다만 주로 관광 쪽과 연관된 그런 관점으로의 접근이었는데 네. 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더 많은 거였을 것 같아요. 세계를 향한 어떤 교역의 거점이 되게 할 수도 있을 테고 또 바다가 갖고 있는 자원을 자원화해서 또 미래 자원으로 만들 수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이번 대선 후보들이 주목하는 그런 좀 더 새로운 관점들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우리 산과 바다 어떤 강원도가 가진 자원들을 좀 잘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의 대선 주자들은 그러면 강원도 현안들을 좀 잘 파악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어떤가요? 그것까지는 뭐 제가 잘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네. 각자 사실 짧은 시간 내에 또 현안을 제대로 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지역에 있는 정치권에서 네. 후보가 이 지역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말 도민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라고 하는 것들을 주목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주로 이제 그 후보들을 만나 지역 현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말하는 사람의 자기 현안을 대선 후보가 말할 때에는 네. 지역 현안이라고 하는 둔갑을 해가지고 자기 현안을 주로 얘기하는 경향이 많은데 네. 정말 이 강원도에 속한 도민들이 정말 바라는 게 뭐지? 어떤 걸 바랄까? 그런 것들에 더 깊게 천착하고 살피고 네. 또 제대로 관찰해서 그걸 제대로 전달하는 지역 정치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지역에 살고 있는 다수 주민들의 현실적 고민들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일단 코로나로 힘겹게 살아가는 하루의 일상들 그 어떤 삶의 무게를 조금 더 내려놨으면 좋겠고 그걸 덜어주는 그런 후보를 더 기대할 텐데 그래서 정말 우리 일상 속의 행복을 또 일상의 주름살을 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활상의 요구들을 우리 정치권이 후보에게 전달해 준다든지 또 강원도 굉장히 이렇게 도심보다는 산촌형, 농촌형이잖아요. 농촌형 지역 주민들이 겪게 되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 지역적 고립, 네. 뭐 경제 왜 단절 뭐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고 순환하고 하는 일들을 또 어떻게 여하이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역에 대한 새로운 어떤 시각을 갖고 배려 관점에서 접근할까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해 줬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강원도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들도 참 많은데 우리 시장군수 협의회장님께서 생각하는 우선순위 현안은 뭐라고 좀 글쎄 뭐 제가 생각하시는지.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몇 어렵겠습니다만 가지만 좀 시장군수 꼽아주시면. 협의회에서 나왔던 이야기 주된 얘기가 네. 뭐 굉장히 많아요. 많죠. 그 네. 가지수도 치고 나면 굉장히 많은데 네. 중앙부처가 네. 이제 국가 차원에서 너무 지나치게 어떤 것들을 자기 사업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국가가 뭔가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롭고 전국의 평균성과 어떤 통일성들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네. 그것이 현장으로 내려가서 주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그 실지를 집행하는 건 시장 군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앙 정부에서 뭔가 설계하고 그 시스템화 했었던 것을 집행할 때 보면 늘 뭔가 모자라요. 부족해. 그래서 중앙에서 설계하는 것보다는 아래에서 현장에서 직접 설계하는 게 훨 맞고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게 네.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사실 피부에 더 와닿는 행정이 되거든요. 서비스가 되고요. 네네. 근데 이제 국가가 자기들이 다 하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 그만하고 네. 당신들은 그냥 이런 어떤 그 방향이 생겨지면 예컨대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에 관한 사안들을 뭐 어떻게 한다라고 하면 돈을 만들어서 네. 지역에 내려주면 지역에 있는 시장 군수들이 알아서 자기에 걸맞게 네. 설계하면 그만큼 그 현장과의 접목도 빠르고 현장 적응력들이 뛰어나다는 거죠. 근데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가가 좀 덜 일해라.
뭐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해오고 계시고요. 네. 또 솔직히 이제 지역의 이야기를 하는 것 속에서 또 요런 대목들이 있어요. 이제 국가가 군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접경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네. 자기들이 접경 지역으로서 군부대와 함께 그러니까 공존 공생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배제하고 자기들에게 그래도 우선권도 주고 뭐 이랬던 그러니까 군납에 있어서 군납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이렇게 활력을 얻고 했는데 그렇죠. 그런 네. 부분들에서도 아마 지역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아마 진행된 거에 대해서 현장 군수님들이 굉장히 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런 부분들도 사실 좀 심겨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또 아마 그 올림픽과 관련돼서 지난번에 굉장히 많은 올림픽 관련 특수가 있었고 투자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포스트 올림픽 네. 올림픽 이후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걸 좀 네.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일방적으로 복귀하라, 또 지역 현안과 상관없이 그런 어려움들에 봉착한 것도 있고, 그걸 어떻게 여하에 다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국가가 관심 갖고 함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지역에서 현장에서 갖고 있었고요. 또 특히 탄광지 같은 경우는 탄광지 지역 주민들이 겪게 되는 뭐 어려움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네. 그것이 이제 시효가 만료가 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또 새롭게 연장하고 네. 또 그 탄광지 주민들에 대한 국가 차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들을 요구하는 내용도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를 짚어주셨어요. 우리 정책의 결정권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접경 지역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올림픽 이후의 문제들, 그리고 탄광 지역에 대한 문제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말씀하신 현안 모두 다 중요하지만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전체 유권자가 이 3%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이 강원도민을 좀 대표해서 우리 강원도는 이런 곳이다. 이렇게 좀 강하게 좀 어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아마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게 인구만이 구성 요인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네. 사람과 네. 뭐 국토 뭐 이런 것들도 국가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일 텐데요. 네. 인구수는 3%인지 모르지만 아마 국토 면적에서의 그렇죠. 강원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관리해야 하고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국토 전체에 관한 것이라고 할 때 강원도가 차지하고 강원도가 또 갖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가 대한민국의 허파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네. 여기 산림자원이 다 사라졌다고 치면 서울 주민들이 일단 당장 먹고 사는 거에 직격탄을 맞아요. 2천만 시민들에게 심각한 위기 상황이지 않겠어요? 물이 깨끗한 물이 가겠습니까? 그렇죠. 맑은 산소가 네. 공급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강원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인구학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네.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라고 하는 특수적 상황에 대한 어떤 자연 환경들이 스스로 유지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한다면 네. 그 부분들에 대한 별도의 특단의 대책들을 세워줘야죠. 예컨대 개발이 상대적으로 제한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뭐 춘천권, 이 소양호권으로 이렇게 보면 네. 수도권에 사실은 그 생명수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영역이죠. 춘천, 뭐 홍천, 화천, 양구 다 일대 인제까지 다 포함해서 다 여기서 맑은 물을 내려보내줘야 수도권 주민들이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맑은 물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았어요. 공장 네. 같은 거 네. 오염 배출 원들은 원천적으로 봉쇄가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한강 수계 기금이라고 해서 댐 주변 지원 사업비와 더불어 한강 수계 기금 일정 부분들을 우리 지역에 할당한다 하지만 우리가 겪게 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비하면 택도 없는 사실 지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네. 정부가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이분들이 여기서 거주하는 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느끼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지원 계획들을 만들 필요도 있겠고요. 네. 강원도가 또 특히 접경 지역 아닙니까? 분단 강원도이기 때문에 늘 그렇죠. 긴장돼 있어서 네. 수십 년 동안 이 긴장이 사람들의 일상적 행복을 사실 많이 사실 저해한 건 분명해요. 네. 그 전쟁과 전쟁적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여지껏 오는 과정에서 가장 불행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전쟁 자체가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최악의 악마적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걸 일상적으로 겪게 된 강원도민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여러 형태로 불행을 달고 살아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이제 이게 평화 기운으로 전환하고 그래서 이런 분단 또 이런 그 분단의 길목에 있는 강원도가 다시 그런 갈등과 분쟁과 어떤 이런 전쟁으로부터 다시 평화라고 하는 세계의 어떤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중심 지역으로 전환하는데 네. 국가가 더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가 평화특별자치도 이 슬로건을 내걸고 줄기차게 중앙 정부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어떤 그런 대우를 좀 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답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이번 대선 과정에 우리들의 요구로 분명히 관철시켜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강원도의 어떤 그 중요성을 좀 잘 알고 그리고 또 그동안 강원도가 또 희생해왔던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해주는 그런 대선 주자들에게 좀 요구를 하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장군수협의회장께서는 지금 시대에 어떤 철학을 가진 어떤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참 네.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동안은. 이걸 하겠습니다. 네, 책임지겠습니다. 이루겠습니다. 국가가 다 만들어가고 네.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들 지치도록 들어왔어요. 네. 또 매 선거 시기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네. 국민들 삶과 행복을 책임지겠다 했습니까? 그러나 그걸 사실 다 책임지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뭔가를 다 책임지고 뭔가를 해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이런 거는 좀 안 하겠습니다. 좀 안 안 하는 것도 있는 음. 그런 리더십을 좀 만나고 싶어요. 제가 시장이 돼서 가장 지금 뭐 조금 핀트가 안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런 짓은 안 하겠습니다. 내지는 뭐 이런 건 뭐 막 개발 중심은 아마 안 하겠습니다라든지 뭔가 이끄는 시장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안 하는 걸 얘기하는 대통령도 한번 우리는 만나볼 때쯤 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늘 뭔가 이제 과잉해. 음. 그래서 넘치고 계속 초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구성해 왔었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인간의 욕망들을 자극해 와서 우리 뭔가 계속 바라고 뭔가를 기대고 뭐 이래 왔잖아요. 이렇게 작동하는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들이 자연을 많이 괴롭혔거든요. 네. 지구의 몸살을 앓게 한 지구를 굉장히 괴롭힌 주 원인 중에 하나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하겠다라고 하는 거가 오히려 지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오히려 위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네. 이제는 좀 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관점에 접근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구를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이 무슨 탄소 중립이다라고 하는 교과서적인 얘기 말고 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실천들을 내오는 그런 후보들을 좀 만나고 싶어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2021년이 저물어 가는데요. 송년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또 이 고생이 언제 멈출지 모르는 불안감도 있죠. 그러나 멈출 겁니다. 우리에게 늘 희망이라고 하는 걸 놓지 않고 살았을 때 얻은 어떤 새로운 어떤 꿈과 또 그런 행복들을
만나온 경험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어려움도 곧 끝내 가고 있다. 이제 네, 끝나가고 있다. 네. 뭐 그런 마음들 가져주시고 내년 새해부터는 우리에게도 또 이웃을 다시 더 만나고 이웃의 소중함들을 이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더 살갑게 느껴졌겠습니까? 또 사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더 많은 또 깊이 있는 또 진심 어린 마음들이 생겼겠습니까? 또 이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얼마나 많이 또 마음 아주 가득 담았겠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들 내년에 마음껏 열어놓고 이웃도 만나고 자연도 만나고 또 자기 자신도 만나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위로가 되면서 또 새해를 또 바라보는 또 희망찬 말씀 해주셨는데요. 자, 저희가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와 나누고 싶은 곡 한 곡을 이렇게 추천을 받습니다. 혹시 좋아하는 곡 어떤 곡을 함께 들으면 좋을까요? 네, 뭐 여러 추천이 있었습니다만 네. 이승열의 나라. 이승열의 나라, 네, 또 네. 미생의 또 OST였던 네, 네, 네. 이승열의 나라를 맞습니다. 미생에서 네, 나왔던 노래죠. 2022년에 좀 날아오르길 좀 네, 바라는 뭐 그런 마음으로. 마음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 이승열의 나라를 들으면서 우리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장 이재수 춘천시장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